뭐 경주에 뭐 5.8, 4.5, 어제는 무슨 3.5입니까? 이런 지진이 계속 3번 일어나고 여전히 수백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렇게 한국에 지진이 일어나고 연달아 또 여진이 생기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은 지금 경주 지역 근처가 양산 단층이라는 어떤 이 큰 지계가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인데, 여기가 사실상 활성화되어 있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런 어떤 지층이 아닌가라고 예측이 되는데,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런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 이 국회 질의에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이냐는 논쟁이 벌어진 지는 몇십 년이 됐을 건데,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는 저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인지 아닌지를 결론을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영남 지역의 원전이요, 우리나라에 전체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8개가 경북 울진, 경주, 부산,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경주에 있는 원전은 월성 원전이라 그러죠. 부산에 있는 거는 기장 고리 원전이라 그러죠. 또 그 울진에도 또 원전이 있죠. 그러면 이 원전 18개가 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있는데, 자, 지금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원전 10기도 모두 이 경주, 울산, 그리고 경주, 울진, 이 부산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전이 이렇게 지진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된 단층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겠죠. 원전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전은 굉장히 정교하고 정밀한 장치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원전의 시스템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한마디로 원전이 냉각 장치가 스톱한다든지 무슨 전력 장치가 스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집니다. 자, 후쿠시마 사태가 어떻게 났습니까? 쓰나미로 사람이 한 2만 명 죽은 부분은 수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10만 명이 죽어도 수습이 가능해요. 일회성이니까요. 그런데 거기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원전을 덮쳐서 원전의 전기가 꺼질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전력을 갖다가 원전에서 조금 떨어진데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자체 전기가 끊어지면 그 비상전력이 가동되면서 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냉각 시스템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배전반에다가 이 파도가 덮쳐서 있습니다. 쓰나미 파도가요. 그럼 아예 좀 높은데 지상에 한 80m나 뭐 50m 위에라도 해놨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어설프게 조금 떨어진 데 놓다가 침수되면서 이렇게 바닷물을, 차온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원전을 냉각하고 다시 내보내는 온수로 이 시스템이 셋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냉각 시스템이 셋업이 됐으면 빨리 바닷물이라도 갖다 부어서 바로 껐어야 될 건데, 그러면 바닷물, 소금기 있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 원전을 못 씁니다. 그래서 도쿄 전력이 그걸 못 쓰게 될까봐 아낀다고 우물딱 주물딱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냉각 시스템이 차단된 상태에서 과열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 연료봉 중에 아직 제대로 식지 않은 것들을 차곡차곡 물에 담가놓고 보관하던 부분에서 이제 이것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경납고가 터지고 이러면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 원자로 자체가 녹아버렸죠. 용융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하나는 원자로가 녹아내렸고 하나는 폐연료봉을 모아둔 부분이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후쿠시마 반경 30-40km 안에 사람들이 아직도 못 사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그 지역이 황폐화되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물이 덮쳐서 전기 시스템을 꺼버리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한국은 지금 단층이 원전을 갖다가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라는 활성 단층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들은 공세를 펴고 있고 또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력 사정상 원전이 유지가 필요하다. 지금 저도 인정합니다. 당장 원전을 없애지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한마디로 양산 단층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양산 단층이 활성화되어서 지진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제 여기에 설계하고 추가로 짓기로 되어 있는 그런 원전들은 일단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산 단층에 대한 완전한 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진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지역 안에 있는 18개의 원전 중에서 노후해서 다시 재사용 승인을 해서 가고 있는 원전들도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앞으로 사고에 대처하겠다고, 재난에 대처하겠다고 만드는 정부 기관 아닙니까? 자, 뭐 이 기관이 문자를 뭐 제대로 제때 보내지 못하고 뭐 지진이 나고 난 뒤 한참 뒤에 보냈다,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그리고 뭐 지진 대응 매뉴얼이 약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지진을 안 겪어봤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다만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이냐 아니냐, 즉 지금 원전들이 활성 단층 위에 지어졌냐 안 지어졌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이 부분은 좀 황당합니다. 솔직히 여태까지 제대로 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죠. 지금 지진이 3번 일어나고 여전히 수백 차례 일어나도 양산 단층은 아직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활성 단층도 아니고 비활성 단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소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원전을 지을 때 활성 단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지역이라면 원전을 애초에 그 지역에 짓지 말아야 되고 허가도 안 해줘야 되는 거죠. 왜? 모르니까. 아니 전 세계 어디에 원전을 활성 단층 위에다가 원전을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단층이라는 거는 뭐 조금만 그런 게 아니라 쭉 갈라진, 예? 땅의 거대한 덩어리 두 개가 쭉 갈라져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부분이 단층 아닙니까? 그럼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단층이 갈라지는 데다가 원전을 갖다가 지어 놓으면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쭉 갈라지면 원전이 파괴될 거 아닙니까? 손상이 되고요. 자, 그런데 양산 단층이 활성화됐냐 안 됐냐가 30년이 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논쟁만 계속하는 이유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지도 않아서 그냥 이걸 알려고도 잘 안 했고, 그 다음에 돈을 제대로 투입해서 이 활성 단층인지 아닌지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활성 단층 연구가 주로 원전 발전을 위한 지질 조사 차원에서만 이루어졌고 그 외에는 대한민국에 활성 단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원전은 활성 단층 위에 짓지 말라고 되어 있죠. 170km에 이르는 양산 단층의 활성 단층 여부가 일제시대 때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거론되었는데 본격적인 논의는 83년에 서울대 이교화 맹해 교수가 촉발을 했는데, 이 교수는 양산 단층 주변에 소규모 지진 발생을 근거로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책연구소는 즉각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원자력 산업 내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싫었겠죠. 그 주변에 주로 원전 지어야 되는데 그걸 활성 단층이라 하면 원전 짓는데 애로가 생기니까요. 뭐 한국의 원자력 산업계가 지고 뭐 흔드는 일이 한두 개입니까? 언론부터 뭐 정치부터 온갖 분야를요. 지진의 90%가 활성 단층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양산 단층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했다면 그는 안전성에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90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항공 촬영을 통해 지형 분석으로 양산 단층의 선형 구조가 확인되었고, 이후 굴착 조사 등을 통해 양산 단층이 제4기 단층이다 이래서
활성단층이 아니냐는 논란이 가속되었지만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질자원연구원에서요, 이 문제를 갖다가 논의를 하다가 이 활성단층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은 비공개로 해버리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 주변에 원전만 지은 겁니다. 이것도 사실 웃기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그것이 활성단층이라는 논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었고 일제시대 때 학자가 제일 먼저 했다는데 그걸 지금 7, 80년이 다 되어 가도록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용감하게 원전을 지은 대한민국의 무모함이 놀랍고, 이 사고 예방하라고 만드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뻔뻔함도 놀랍습니다. 자, 지금 개가고 있는 원전은 스톱을 하고요. 오래된 원전은 문 닫고, 그 다음에 지금 가동하고 있는 원전들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정부는 뭐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투입을 해서 양산단층의 활성화 여부를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결론을 내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활성단층이라고 확인되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원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건 나중에 또 의논하고요. 일단 양산단층이 저는 개인적으로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과거에 제가 미국의 지열 연구하는 전문가들하고 한국 지도를 놓고 좀 의논을 해봤는데, 한국에서 가장 미국에서 봤을 때 자신들은 한국의 땅 모양을 다 이렇게 검증을 했다는데, 끓어오르는 이 온천이 가장 온도가 뜨거운 그런 살아있는 지형이 이 양산단층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열 발전을 한다면 될 때는 여기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 문제 빨리 결론을 내길 바랍니다. 지금 뭐 나머지 뭐 매뉴얼이 어떻고 문자가 어떻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요. 피해는 복구하면 되고 매뉴얼은 지금부터 갖추면 됩니다.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면 원전 문제는 처음부터 재검토돼야 됩니다.